요즘 참 시류를 잘못 만난 우리 반도체 아저씨 이건희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좀 좋은 날도 있은 다음에 저걸 해야 되는데 참 이제 다시 그렇습니다. 뭐 부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반도체 아저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 여전히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다행히 뭐 일단 호재와 악재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이제 PPT를 또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네. 호재는 이제 TSMC 7월 실적이 호재로 나오면서 AI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반도체 아저씨가 저 얘기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있어서 제가 메모를 미리 써놨는데 전월 대비 한 24% 정도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 한 45% 증가를 한 겁니다. TSMC 7월 실적이. 근데 상반기 또 이 뉴스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상반기에 한국에서 대만으로 이제 반도체 수출한 걸 보니까 225.7%가 늘었다 전년 대비해서. 네.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SK 하이닉스 겁니다. 이게 이제 TSMC에 우리나라 HBM을 보내줘야 GPU랑 합쳐서 다시 패키징을 TSMC가 하죠. 그래서 지금 퀄테스트의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는 데가 사실은 엔비디아가 아니라 TSMC입니다. TSMC가 그 삼성 거 가지고 조립해봤는데 패키징 해봤는데 성능 안 나온다. 그럼 빠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TSMC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이거를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부분이고 삼성은 이제 호흡을 맞추는 기간이니까 여전히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8월 들어왔는데 왜 말이 없냐 이렇게 또 얘기가 있으신데 8월은 발했는데 8월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이제 항상 기업이 원하는 대로만 되면 뭐 다 모든 기업이 돈을 잘 벌었을 텐데 그게 이제 조금은 좀 딜레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히려 좀 마음 편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그냥 이 HBM 아니어도 사실 실적은 좀 돌아서고 있어서 8만 원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지금 오히려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반도체 아저씨가 될 뻔하다가 욕먹는 반도체 아저씨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반등도 빨리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20만 원 넘어가야 제가 좀 욕을 덜 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캠페인을 SK 하이닉스 한 주씩 더 사기 캠페인을 좀 해드려야 되나? 호재는 이거였고 악재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악재. 외국인들이 소극적이다. 그러게요. 지금 오늘 수급 이런 걸 봐도 뭔가 뚜렷한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각각의 수급 주체들이. 특히 이제 저는 뭐 현물은 잘 안 보는데 이제 선물 보면 오늘 한 5천억 이상 매수하다가 마지막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외국인들은 열심히 올리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의 그 폭락을 여전히 좀 즐기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게 좀 악재고요. 저는 그래서 뭐 호재가 다행히 반도체가 오늘 좀 많이 올라와서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 올 때 좀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네. 아직 안심하시기에는 아직도 그렇죠. 길이 멀었죠. 멉니다. 멀었습니다. 네. 한미반도체는 거의 고점 대비 거의 48% 그렇죠. 반토막이에요. 맞습니다. 48% 빠졌는데 또 속도도 또 빨리 올라오지 않겠나. 하이닉스가 이제 잘 가주면 한미반도체 따라갈 걸로 보고요.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좋게 보고 있으니까 또 바로 이제 써놨죠. 오늘 특징적인 섹터 반도체 소부장. 제가 밀고 있는 종목 4개를 딱 써놨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가 차라리 강한 것 같아요. 이스페타시스는 아직 실적 발표를 안 해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조금 더 탄력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뭘 보셔야 되냐면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단가가 높아진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영업이익률도 증가를 아마 이게 1분기부터 했거든요. 2분기에는 영업이익률이 더 증가할 것 같다. AI 가속기 같은 경우는 거의 17에서 20% 정도 마진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에 깜짝 놀랄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지금 사공장 같은 경우는 7월부터 가동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건 3분기겠죠. 그러면 그것까지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여전히 좀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없으신 분들은 또 한번 기회를 주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근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HBM3 이쪽이 거의
통과됐다라는 설도 있고, 근데 하여튼 그렇죠. 예. 독점 구도가 어쨌든 깨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상방은 이제 막혀 있지 않냐. 예,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이 물량을 얼마나 납품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러면 1순위는 SK하이닉스고 2순위가 지금 삼성전자인데 물량이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만큼 빨리 따라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다들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오히려 그 걱정이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물량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 대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빨리 들어와 주길 바라는 게 엔비디아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거는 좀 기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캐파가 커지는데 SK하이닉스는 이미 뭐 내년 올해 만드는 거는 지금 다 팔려 있는 상태고요. 만들지도 않은 물량이 다 팔려 있는 상태고 내년 것도 지금 이미 뭐 계약을 한다 만다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한테는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이거를 SK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PSK홀딩스까지 써놓은 이유는 이런 종목들이 사실은 의미 있는 납품을 했던 기업들입니다. 한미반도체, PSK홀딩스. 미스페타이스는 이제 이건 부품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장비 회사를 두 회사를 써놓은 이유가 두 회사가 그래도 SK하이닉스라든지 PSK홀딩스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까지 납품을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퍼포먼스 이력이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급락이 나오면 사실은 또 그쪽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써드린 거고요. 탄력도가 워낙 또 좋게 올라갔기 때문에 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도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내일 그 시장, 예. 내일 시장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 우리가 내일 체크 포인트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노이즈는 여전히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근데 미국에서도 지금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런 노이즈를 소화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기로 얘기한 게 좀 됐죠. 그러게요. 좀 바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예. 이렇게 좀 안정이 되나 보다 이거보다는 도대체 얼마나 계획하고 하려고 그렇죠. 이런 불안감이 좀 있긴 해요. 이란 국민들은 좀 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쟁을 원하진 않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복 시기와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근데 한간에서는 뭐 이런 전문가들이 물론 전문가들 말이 거의 대부분 틀려서 그렇긴 한데 이란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헤즈볼러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주변 세력들, 후티 반군 같은 세력들을 통해서 총공세를 할지, 뭐 아니면 그들을 통해서 대신 대리 전쟁을 하게 할지 이것들은 이제 그동안 이제 좀 자금을 많이 지원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는 것 같고요. 본인들이 직접 나서기보다는 지금 이란이 예전처럼 한번 그 미사일을 한번 대규모로 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미사일이 날아가는 그 안에 있는 국가들이 다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오케이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영공을 침범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란이 그럼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이냐에 대한 지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2차 전지 캐즘 극복을 위해서 뭐 정부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해즘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거죠. 화재 예방. 그러니까 전기차 화재가 예. 그 2차 전지에게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이 악재로 발현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미 이러고 나서 보니까 유럽에서는 일부 유럽 국가는 이미 벌써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서울 시내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 지상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들 많습니다. 많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2차 전지를 다른 장착한 전기차가 사실은 지금 생각보다 그 법령이나 규제가 되게 미비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내연기관 차에 비해서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이런 이제 항상 규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사고가 터져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고가 터졌구나. 임상이랑 비슷한 거죠.
아 이거 막상 출시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자꾸 규제를 하는 건데 지금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정책은 아마 주로 이제 화재 예방, 그 다음에 뭐 전기차 배터리의 원산지 표시, 뭐 그러니까 만든 제조 기업 표시, 뭐 이런 쪽으로 갈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뭐 과충전을 방지하는 거를 의무화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나올 텐데 이게 나올 때마다 관련 주가 주식들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긴 우리 어차피 그 중국의 그러니까 신규 업체들 혹은 뭐 이런 사고에 전적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도 그런 일이 없었던 우리 국내 기업들에게는 또 그쵸.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또 반영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뭐 분리막 같은 경우도 우리는 예. 사고 안 나는 분리막들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업체들 혹은 뭐 예. 전고체 업체들. 맞습니다. 예,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잘하는 회사인데 주가는 아주 망가졌죠. 네. 예, 그리고 이제 LG가 예전에 화재 났을 때 중국산 갖다 쓰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있는데 저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화재가 안 나기 때문에 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에너지 밀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그걸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직은 해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러니까 전고체로의 전환 이런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2차 전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이제 방안들이 나오겠죠. 과충전을 방지한다든지 방열 패드를 더 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화재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데 화재가 났을 때 빨리 소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회사에서는 지금 뭐 충전소 위에 옆에 바로 문제가 생기면 센서를 작동해서 바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것도 지금 일부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의무화를 해줘야 사실은 돈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법령이 어떻게 정비가 될지를 앞으로 계속 좀 뭐 모니터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그래서 보면 뭐 아까 이따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종목들이 오늘 올랐던 이유도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국내 WCPC라든가 SKIT 이런 업체들은 그리고 이런 그 분리막을 쓰는 어떤 배터리들은 뭐 정말 뭔가 우위에 있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호재로 발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이번에 이게 사건이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기 불안감. 아니, 저 같아도 택시를 타는데 전기차가 오니까 전기차를 타고 가면서 물어봤어요. 이거 만에 하나 이게 불이 나면 그 루머가 많잖아. 이거 문이 안 열린다면서가 맞냐고. 그랬더니 맞대. 참나. 그러니까 자기들도 불안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택시가 전기차가 많은 이유가 혜택을 많이 줘서 정부에서 많이들 저도 요즘에 택시를 좀 자주 탈 일이 있는데 10대 부르면 거의 한 8대가 전기차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많이 보급이 되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미비한 점들을 얼마나 빨리 이제 보완하느냐 이게 좀 뭐 저는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든 배터리는 잘 안 터지는데 예, 그게 사실 중국 애들이 사고치고 지금 그러게 중국도 뭐 하위권 업체다 보니까 맞습니다. 벤츠가 왜 그런 업체 거를 썼는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러니까 뭐 벤츠 양아치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요즘에. 그래서 예, 중고차 딜러조차도 지금 벤츠 전기차는 구입을 안 해준답니다. 그래서 중고차 값이 거의 똥값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지금 또 일부 경제방송에서는 예, 전기차를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야, 그러니까 그렇지. 하여튼 뭐 이게 어떤 대책이 나오거나 어떤 그 뭐랄까요 분위기가 전환되기 위해서는 하여튼 뭔가 이슈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다들 불안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좀 뭐 정부에서 긴급하게 뭘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좀 결론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또 하나. 네. 아까 잠깐 엔케리 트레이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일본이 난리잖아요. 네. 일본 그 대지진. 일본도 지금 루머가 되게 횡행한가 봐요. 멸망의 날 막 이래가지고 네. 대지진이 어마어마하게 터질 날들이 뭐 비과학적인 막 그 데이터들. 데이터들과 함께 막 점쟁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네. 막 이런 것들로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과거에 그랬었잖아요. 네. 그 대지진 때
그 보상해주고 그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엔켈이 청산을 들어갔었던, 그래서 또 금융시장이 출렁했었던 고베 지진 때 그랬었죠. 네. 예, 그때 그랬었죠. 이번에도 또 혹시 그런 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렇죠. 뭐 근데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식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뭐 단가이 대지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아직은 뭐 발생되지 않은 위험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이미 지진 났다고 하면 그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뭐 이렇게 난다고 하고 또 1년 뒤에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징조는 좀 최근에 이제 좀 나왔었죠. 그래서 지진이 한번 미야자키현 근처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남부 쪽에서 규슈 남쪽에서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그거는 좀 기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여전히 미국에서도 지금 뜨거운데 네. 이게 제가 여기 써온 것 중에 보면 UBS가 40%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0% 청산이 40%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모르는 것 같아 정확한. 그렇죠. 제가 요 밑에 쫙 써놓은 이유가 얘네들도 모르는구나. UBS 40, JP모건 75. 골드만삭스는 90% 청산됐다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지금 위쪽으로 좀 베팅을 많이 해놓은 것 같고요. UBS는 약간 아래쪽으로 아직 좀 물량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오늘 저녁에는 뉴욕 연은에서 7월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발표하니까 뭐 중요한 지표는 아닌데 그래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디까지 나오느냐 이것도 한번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글로벌로 지금은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 이슈 이외에는 그닥 지금 미국 시장을 흔들 만한 거는 사실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엔화의 흐름이죠. 그래서 저는 증권 주식을 한 지 한 17년, 18년 이렇게 됐는데 엔달러 환율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 것도 처음입니다. 요 한 일주일 사이에 처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엔화의 약세 방향으로 지금 조금 가고 있어서 근데 좀 확실하게 안 가고 147에서 자꾸 이렇게 멈춰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죠. 근데 다행히 일본 증시는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일본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시가 엄청난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한 거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만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형태가 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도 지금 지금 정부가 인기가 너무 없다고 지지율이 낮다고 하던데. 20% 밑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선거를 해산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있으면 어차피 선거를 또 해야 되는 시기가 돼서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그 일본 증시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그 끝부분에서 일본 그 국민들 개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 그 일본의 그 정보에 좀 빠삭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항상 고점은 개인들이 만들죠. 네, 예. 아마 불만이 많겠죠. 지금 예. 뭐 이렇게 폭락하게 되면.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지금 거의 폭동 안 일어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많이 그죠? 빠졌습니다. 아니 그 금투세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뭐 조용히. 일단은 11월 달로 아예 밀어놨다. 아예 그냥 그 발표 시기를 밀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11월 달에 가봐야 또 알겠죠. 아 참. 자, 그렇다면 영향 줄 만한 변수 지금 언급하신 그런 거 외에는 없을까요? 예, 지금은 해외 증시는 그닥 그렇게 이슈는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근데 그 저거 뭐지? 예. 그 올림픽이 언제 끝나요? 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이 혹시 올림픽 끝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올림픽 어제 마라톤 했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닌가 이제 폐막식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제부터 또 조마조마한 시기가 오는 거네요. 그렇죠. 좀 때리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안 좋을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 반등 나올 때 또 이러면 또 조금 골치 아프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란이 이번에 보복을 하기 조금 힘들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존심보다도 이 실제적인 경제 문제 이런 것들이 더 요새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심각해가지고. 그리고 이란이 또 제재를 거의 40몇 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란이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전투기를 띄우면 방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 그게 지금 대공망이 완전히 와해되어 있는 상태라 너무 옛날 거여서 지금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반격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새벽에 폐막식 했다고 그러시네요. 아, 예. 아, 저도 올림픽에 이번엔 너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어머님 댁에 갔다가 마라톤 경기하는 걸 제가 토요일 날이군요. 토요일 날 갔다가 마라톤 경기하는 걸 봤으니까 어제 폐막식 한 게 맞을 겁니다. 예. 아, 네. 보통 마라톤을 마지막에 아이고, 하니까. 참. 예. 네, 이렇게 이번엔 왜 그랬을까? 구기 종목이 안 나가서 관심이 없나?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자, 앞으로의 증시 흐름 그렇다면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사실 이게 뭐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뭐 여러 의견들 한번 들어봐야죠. 그렇죠. 이제 일단은 내일 장은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시장이 얼마나 오늘 밤에 좋냐 여부도 중요할 거고 뻔한 얘기 써놨죠. 제가 이제 뭐 선물 순매수 여부도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주도주가 이제 추세를 유지하느냐. 오늘 조선주가 좀 쉬었는데 이것도 좀 중요한데 저는 앞으로 증시는 8월 5일 날 저희가 개파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지수 차트를 한번 켜보면 이날 이제 8월 5일 날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나라는 엄청 빠졌는데 이날 시가가 이제 그 전날 종가가 얼마였냐면 지수상으로는 2,676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2,618이니까 요 부분, 요 갭을 얼마나 빨리 메꾸느냐의 싸움인데 이거를 좀 빨리 메꿔줬으면 좋겠다. 뭐 바람인데 이거를 매크로의 특별한 이슈, 아까 얘기했던 뭐 전쟁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것만 없다라고 하면 서서히 이번 주 중에 이걸 메꾸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2,600 후반대까지는 그냥 기술적 반등처럼 쭉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걸로 보고요. 대신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이제 여러 매크로 이슈가 좀 안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크로 악재가 부재할 때 주가는 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과거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보통 이렇게 폭락 이후에는 어떤 강한 급반등, 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쫙 올라오는 정고점을 깨는 모습들이 보여줬는데 이번에도 그런 모습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참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많아요. 그렇죠. 이제 한번 이렇게 세게 맞고 나면 조금 누가 손을 들어도 움츠리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다들. 조심스러운데 사실은 이제 떨어뜨렸던 악재들이 하나둘씩 크게 세 가지 이슈인데 AI 버블론, 뭐 경기 침체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NK 트레이드 정산인데 이게 하나씩 이제 변수들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변수만 약해지고 새로운 변수가 등장하지만 않는다면 주가는 제자리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업들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 사이에 뭐 며칠 사이에 우리 주식시장은 난리가 났지만 SK하이닉스 공장이 난리가 난 것도 없고 또 뭐 여러 회사들 마찬가지로 여전히 그냥 똑같이 영업하고 있죠. 화장품 회사는 화장품 잘 팔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리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빠질 때는 급하게 빠져놓고 왜 올라올 땐 빨리 안 올라오냐. 항상 역사적으로 거의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떨어질 때 속도가 빠르고 올라갈 때 속도가 좀 느린데 이게 그래서 선물 옵션 할 때 보면 프리미엄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콜 옵션 매수는 프리미엄이 빨리 안 붙거든요. 그런 부분도 결국엔 시장의 사람들이 떨어질 때 더 빨리 반응한다라는 부분이 이미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올라갈 때는 좀 더디는구나. 한번 그래서 종목들도 보면 급락이 나오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지금 이제 9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계속 이번에 급락장이 없었다면 오히려 악재가 되지 않았겠냐 뭐 이런 의견이 있었죠. 왜냐하면 고점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어떤 금리 인하였으니까. 근데 지금 한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역시 악재일 거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먼저 매를 맞았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CPI 발표나 이번 주에 나올 CPI 발표나 그다음에 9월 금리 뭐 0.5% 얘기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기대를 하고 있죠. 시장에서 일부. 저는 이번에 CPI는 너무 낮게 나와도 안 되고 높게 나와도 안 된다.
그냥 가이던스 수준을 지켜주는 게 가장 좋다. 음. 왜냐하면 이게 CPI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하겠네가 아니라 CPI 낮게 나오면 다시 경기 침체인가? 또 이게 또 반영될 수 있고요. 또 너무 높게 나오면 이게 또 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봤을 때 CPI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고요. 또 9월 금리 인하도 0.5를 안 하면 실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25만 해야 된다. 그래야 연착륙을 하고 있구나라는 신호를 연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연준이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 같아서 보험적으로 내리는 거야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시장은 조금 더 환호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금리 인하를 앞둔 지금 시점, 지금 이제까지 그 이번 급락장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은 제약 바이오주,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샀고 개인들이 반도체 낙폭 과대주로 그쵸. 이쪽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데이터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보통은 돈을 벌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 주목해야 되는 종목 어떤 쪽입니까? 다 주목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저는 뭐 반도체만 얘기한 것 같지만 반도체, 바이오, 조선 딱 세 개를 주요 섹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오늘 자동차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요? 예, 코리아 FT로. 왜요? 예, 조정을 너무 깊게 받았는데 지금 하이브리드카 관련돼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코리아 FT인데 코리아 FT 지금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전기차 이 발열, 화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안 그래도 그 전부터 좀 그랬지만 하이브리드 비중을 더 높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오늘 또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 나왔기 때문에 이건 한번 지금 자리도 좀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뭐 개인들이 사서 못 올라간다, 뭐 기관이 사서 외국인이 사서 올라간다,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 시기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고 바이오는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유한양행 제가 바이오 4종목 딱 선정해 드렸었거든요. 네. 리가켄 바이오는 지금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신고점을? 예, 신고가를 돌파했고요. ABL 바이오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고, 유한양행은 유한양행 오스코텍은 같이 움직이는데 지금 8월 22일 날, 8월 21일 아니면 2일 날 발표가 날 텐데, 이게 렉나자 관련돼서 폐암 1차 치료제가 되냐 안 되냐 여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정도니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두 회사는 지금 불안해서 먼저 파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좋게 보고 사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음봉을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전 여전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존슨앤존슨이 얀센이 이제 계속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얘기를 또 할까? 물론 이제 이거는 가봐야 합니다. 그렇죠. 가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약간 좀 배팅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아직 9월 달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슈 드리븐을 더 할 것 같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지금 하나가 또 그 기술 수출을 유망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DC,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링커랑 페이로드를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항체 그 기술을 갖고 있는 우리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탑 기업입니다. 리가켄 바이오는 오래됐고 이 레고켄 바이오 시절부터 보면 이 회사가 사실은 LG 생활건강에서부터 시작한 LG 계열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인데 굉장히 오래된 1세대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리가켄 바이오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은 지금 한동안 좀 많이 올랐죠. 피해 본 것도 없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3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FT는 내일도 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코리아 FT는 최근에 반등이 강하네요. 예, 반등이 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정도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지 않나. 그러니까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게 하이브리드 수혜주 찾으면 코리아 FT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쏠리는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 분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는 지금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겠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이브리드가 잘 팔리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여전히 코리아 FT도 지금 자리는
좀 예전에 못 사서 한번 화나셨던 분들, 네. 예, 저도 못 샀는데 화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사볼 수 있는 자리까지는 좀 내려와서 반등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SK 하이닉스를 아직도 좀 주 종목으로 생각하시고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가격 밸류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좋게 네. 보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잖아요. 네. 뭐 특별히 있나요? 이유가? 삼성전자는 약간 좀 김밥 천국 같은 느낌이고요. 여러 가지 아이템들. 그렇죠. 종합 반도체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보면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죠. 그러니까 파운드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지금 D램, 그다음에 랜드, 그다음에 HBM 다 지금 하이닉스한테 약간씩 다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이닉스가 맛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전히 하이닉스를 밀고 있는데 네. 예. 뭐 그거는 이제 개인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제 물어보시는 거라 아직은 제가 엄마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